뜨거운 대동맥 역사 영화 탑10 뜨동역 뭐라고 했지? 뜨동역 탑. 역탑. 뜨동역 탑. 그게 더 어려운 마. 뜨동역 탑. 뜨동역 탑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2위 영화를 알아봐야죠. 드디어 2위까지 왔어요. 2위는요? 2위는 교회 불 지르고, 그냥 사람들 막 때려잡고 그냥 막 사람들 그냥 죽이고 그냥, 응? FBI 살인교사죄로 판 뒤집혔다. 응? 2위는 미시시피 버닝. 예, 이거. 예. 미시시피 버닝 1988년작입니다. 네. 예, 우리 얼마 전에 다뤘던 음악 영화에서 커미트먼트의 감독 알란 파커 감독이 연출한 영화고요. 오랜만에 88년 영화가 나왔군요. 네, 그렇군요. 88년작. 예. 진 에크만이 두 명의 FBI 요원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진 에크만이고 한 명이 웰럼 데포입니다. 진 에크만은 이제 루퍼트 앤더슨이라는 역으로 나오는데 나이는 많고 어떤 그쵸? 지역의 이제 시골의 보안관 출신인 미시시피 출신이죠. 약간 노련한 수사관으로 나오고요. 웰럼 데포는 팀장격이에요. 네. 둘이 나이는 어린데 이제 직급은 높은 앨런 워드라는 원칙주의적 그런 팀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데 스펙이 좋아가지고 그쵸. 팀장이 된 케이스로 보이죠. 네. 그리고 미시시피 그 지역에 네. 여기가 제섭 카운티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이런 데는 없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꾸며낸 거죠. 제섭 카운티라는 이제 지역의 이제 보안관 보호이자 그러니까 뭐 부관 정도 되는 거죠. 그 지역 쉐리프의 이제 펠이라는 인물은 브래드 듀리프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이 사람의 아내, 펠의 아내 역으로는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나왔어요. 최 과장이 좋아하는 맥도먼. 저 언제 좋아한다고? 너 좋아 맨날 코엔 형제 영화 하면은 좋다고 그러지 않았냐?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님 말고요. 예, 그리고 1998년 아카데미에서 촬영상 하나 받았어요. 그렇죠. 좀 아카데미는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그리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은곰상을 받았습니다. 88년에 그 좋은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레인맨이 많이 쓸어갔죠 그때. 좀 밀린 걸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레인맨을 안 했나요? 레인맨 안 했어요. 중요한 영화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미시시피 버닝과 레인맨이었는데 오늘 미시시피 버닝을 깠습니다. 이거 정말 아껴둔 영화죠. 레인맨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아껴. 톰 크루즈 때문에 레인맨은 안 할 것 같아요. 레인맨도 좋아요. 좋은데 미시시피 버닝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고. 저는 오사키 형이 이 영화를 참 아끼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너 뭐 얘기했나요? 이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요. 참 아끼고 있다. 그럼요. 여러 군데 들어갈 만한 영화였는데 여러 번 얘기했죠. 어디서 깔까 하다가 이번에 역사 영화 2위로. 저한테도 이 영화 각별해요. 그런 거 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수업 같은 거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 수업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뭐 핀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걸 할 때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아주 재밌게 막 영상도 넣고 뭐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 클래스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제가. 에이플? 에이플. 에이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이런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막 파워포인트에 넣고 이러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막 비디오 막 이거 막 떠가지고 막 파일로 만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군요. 이 영화가 참 좋은 교재였습니다. 저한테. 나 다닐 때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서 나는 김지아의 오적을 하면서 그 오적을 막 판소리로 막 읽어대고 막 그래서 나도 애플 받은 기억이 있어요. 미시시피 버닝. 자, 미시시피가 불탄다는 뜻이죠. 저는 이 영화를 근데 알란 파커를 제가 좋아해서 우리 페임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저는 커미트먼트도 하고 페임 뮤지컬 영화에서 했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나? 안 했다니까. 그거 저 저디 했잖아. 저디. 조르디? 남네 바디 저디. 페임이 빠지고 그러잖아. 조디를 무시하네. 인도 영화를 우리가 또 했었구나. 당연하지. 인도 영화 많이 했죠, 은근히. 간디 선생님이 좋아하시겠구만. 좋아 진짜. 그래서 알란 파커 그 내가 좋아하는 밴드인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 뭐 그거 감독도 했었고 버디라는 옛날 베트남전 영화 뭐 알란 파커는 뭐 영국이 자랑하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많이 내놓는 그래서 뭐 상도 많이 받고 근데 의외로 미시시피 버닝은 후보에는 많이 올라갔는데 상을 많이 못 받았어요. 아까 오스카에서 뭐 촬영상? 그거 하나 받았다고요?
그래서 알란 파커 영화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찾아서 보곤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단연 가장 훌륭한 영화고 나는 이거 어렸을 때 봤어요. 어렸을 때 봤는데 뭔가 문제 의식이랑 역사 의식을 한껏 심어주죠. 한껏 고취시켜주는. 얼마나 어. 긴장감 있었을까요? 저 이거 근데 보면서? 88년이면 형이 그렇게 어렸을 때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 한 90년대 초에 본 거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90년대 초에 봤는데. 네, 90년대 초에 봤는데 비디오로. 예, 아무 생각 없을 때 내가 이 영화랑 JFK, 올리버 스톤, 알란 파커 이런 사람들 영화를 보면서 어떤 문제 의식, 예. 이게 우리가 배운 게 다가 아니구나. 옛날에 책으로 배우던 걸 영화로 우리는 배웠네요. 그렇죠. 난 미시시피 버닝을 한참 후에 봤어요. 이거 공포 영화인 줄 알았거든. 버닝이라는 버닝. 영화가 있었지. 그래서 나는 공포 영화인 줄 약간 이 알았어. 지역 이름 들어가는 어. 아니 그 그래서- 가위 들고 설치는 그 버닝이라는 영화 있었어. 아, 우리 그래요? 때. 그 가위로 이렇게 사람 모가지 막 자르고 텍사스 전기톱 버닝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 미시시피 버닝. 이번에 역사 영화면서 우리가 미션하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가 좀 이어지고요. 링컨과 이게 이어집니다. 그쵸. 같은 예. 이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링컨에서 100년이 지난 거죠. 예. 링컨에서 100년이 지났는데 링컨 때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노예제를 폐지하고 법 앞에 예, 평등한. 법 앞에 흑인들이 해방이 됐는데 10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 영화를 보면 잘 나옵니다. 그렇죠. 100년 뒤에 크게 바뀐 게 없다. 100년 동안. 뭐 여기는 이제 미시시피는 남부의 뭐 센터고 네. 아직도 흑인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이게 첫 장면이 수도이잖아요. 수도. 수도 물 나오는 예. 수도. 예. 그게 한쪽은 화이트고 예. 한쪽은 컬러드라고 컬러, 돼 있죠. 예. 예. 그렇죠. 그 물도 따로 먹은 거예요. 화장실도 따로 쓰고 버스에 따로 앉고 식당에서 따로 앉고. 식당에 따로 앉고. 더 헬프라는 영화하고도 그쵸. 연결되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주제의 흑백 갈등을 다룬 인권 이런 걸 다룬 영화들 많이 했는데 그쵸. 더 헬프도 있었고 드라이빙 미스 데이즈도 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버디 네. 영화 1위에 빛나는. 네. 그 영화 참 좋죠.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는 영화는 아닙니다. 더 헬프나 드라이빙 미스 데이즈 이거는 좀 스릴러에 가깝죠, 사실. 막 저 긴장감. 범죄 스릴러예요. 네, 범죄 범죄 스릴러. 스릴러. 긴장감이 막 그리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검과 이 그 아. 피의자들과 이 특검의 이 머리 싸움 우리가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약간 그것도 비슷해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네. 범인 한 명을 조져가지고 네. 이 얘네들이 딱 카르텔 있잖아요. 이 공범들이 서로 말 안 하고 딱 알리바이 짜가지고 그쵸. 말 안 하는데 이제 거의 빠져나갈 뻔했지. 이 FBI들이 이거를 이제 파고드는 그 숨은 틈들을 그쵸. 파고드는 태블릿 PC가 나오지 막. 그리고 한 놈이 슬슬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막 불어 막 이제. 실제로 이거는 실제 벌어진 사건을 루슬리 아답트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 뭐 이런 건 다 픽션인데 네. 실제로 이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미시시피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64년.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그걸 영화화한 거죠. 그 원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케네디가 1963년에 죽나요? 뭐 죽고 미국 사회가 되게 좀 혼란스러웠죠. 게다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1950년대 중반부터 마틴 루터 킹이 죽은 1960년대 말까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한복판에 그래서 그때 흑인 운동 그리고 노동 운동 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우리로 따지면 지방으로 농장 또는 지방 공장도로 많이 가서 그 운동을 하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미국이 지금 좀 한심해 보이는 구석도 있지만 저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걔네들이 이렇게 뚝딱 된 게 아니에요. 저 계몽 운동하러 이렇게. 여기서도 이 세 명이 흑인 인권을 위해서 미시시피에 가서 그렇죠. 그걸 하다가 거기 있는 KKK 단.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하죠. 이게 하얀색 두건 쓰고 나오는 놈들 있잖아요. 그쵸. 이상한 놈도 십자가 불태우고 막. 할로윈 복장하고 다니는 애들. 그래서 이제 걔들이 음. 흑인들이랑 같이 노는 애들이라면서 그쵸. 백인 2명과 흑인 1명이었는데 네. 이 3명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네. 이렇게 신을 유기하고. 어디다, 예, 네. 어디다 묻어버리죠. 근데 그 실제로 그 사건은 사실 미국으로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시체를 그냥 묻어버리고 차도 어디 또랑에 빠뜨렸는데 네, 그렇죠. 그 미스터 X인가 뭐 그 나와요. 실제로 이걸 제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끝내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 다시 파헤쳐가지고
그때 기소 못한 놈 또 한 놈을 기소해가지고 빵에 쳐넣었어요. 저거 보안관 보안관인지 뭐 하여튼 그냥 석방된 사람 그런 기사 읽었던 기억이 나요. 스토키 보안관인가? 그 사람. 누군가 한 명을 그러니까 이 영화 나온 다음이지 한참.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얘네들은 잡아가지고 무슨 나치 전범들 잡듯이 하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좀 지나면 다 용서해주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법인들이 서로 입 맞추고 이런 게 아주 그냥 어서 많이 보던 장면이야.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뭐 아예 증언하려는 사람들을 가서 막 린치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말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리고 피해자인 직접적인 피해자이든 흑인들에게도 입담을 하면서 경고의 사인을 폭력으로 엄청나게 보여주고 우리 노베첸트에서 본 그런 파시스트들 같은 그런 만행을 서슴지 않죠. 여기 이 백인 우월자들, 차별주의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간 기시감이 있는 그런 영화인데 1964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네, 얼추 왜 미시시피가 불타는지, 얼추 얘기됐는데 네, 이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3명이 네, 이제 조직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조직에 보고하면 상부에 보고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얘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요. 실종된 거죠. 그렇죠. 미시시피에서. 그런데 이제 이 실종 사건을 수사하러 2명의 FBI 요원이 파견이 됩니다. 네, 한 명이 지네크만이고 한 명이 웰럼 데퍼예요. 그렇죠. 웰럼 데퍼는 굉장히 그 원리 원칙주의자라서 어떤 절차에서 벗어난 수사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싫어해요. 적극적으로. 근데 반면에 이 지네크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노련하면서 유들유들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우회하는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상황을 잘 이용하고. 네. 그런 아주 노련한 수사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그 KKK 단에게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가면 이 동네 분위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차별이 심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어떤 사건 사고를 당했고 뭐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수사하러 간 FBI조차한테도 얼마나 비우호적인지에 대해서 그쵸. 한눈에 가서 봐서 알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점점 사건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미용실을 하는 주부인데 미장원 아줌마. 그쵸. 예 미정원 아줌마의 남편이 이제 부관이죠. 보안관 그쵸. 부관인데 이 사람 역시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고 KKK. 예, 이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얘는 거죠. 생긴 것도 나쁘게 생겼어. 네,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지네크만이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렇죠. 야, 그렇죠. 노련하죠. 노련하게 예, 사건의 뒤를 파헤치고 또 그리고 그 집에 잠깐 가서 뭐 사진 같은 거 하나 봤는데 그 사진에서 어떤 실마리들을 또 찾아내고 예. 그렇죠. 예. 걔네가 쿠클럭스 클랜 이라는 거를 알 수 표시라고 알- 있죠. 예, 손가락 세 개로. 예. 뭐 그러면서 약간 이 아내랑 약간 좀 러브라인도 좀 가요. 네, 갑니다. 지네크만이 키스를 하죠. 부적절한 러브라인. 네, 키스를 해요. 예. 맞다. 그게 좀 나오지. 네, 네. 키스해요. 그렇게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그리고 뭐 중간에 함정 수사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렇죠. 네? 또 이게 그렇죠. 죄수들 잡아가지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죄수들끼리 입을 딱 맞춰가지고 같은 부정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한 명만 옳은 말을 하고 한 명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한 사람만 이제 엄청 뒤집어 쓰는 그렇죠. 네,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그런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하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야, 다른 애들 다 불었어. 너 네가 다 했대. 네가 다 했대. 네가. 예. 그러니까 먼저 네. 돌아보는 그리고 거지. 흑인들한테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흑인 사회는 또 그 안에서 계속 두려워하고 그렇죠. 계속 네. 피하고 이 FBI 요원들 피하고 이 영화 처음부터 네. 끝까지 계속 뭔가 불타고 있어요. 린치하고 네. 이 왜 그 흑인들 교회에 불을 지르는지 몰라. 이 백인들은 다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왜 그러나? 그거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모임 장소의 가장 중요한 곳이 교회니까. 그래? 불 질러봤나 흑인 보네.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의 명백한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가봤으니까 느끼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신을 모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 노마레이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노마레이에도 그 흑인 교회에서는 정치 집회가 네, 벌어지고 백인 교회에서는 안 한다. 거부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아, 그렇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링컨에서 본
흑인 해방의 역사가 100년 지나서 법적으로는 이제 노예제는 폐지됐으나 엄연한 차별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얘네들은 또. 그렇죠. 성경 어디 뭐 창세기 어디 있다고 막 네. 그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남부 시골 마을이니까 그런 거가 훨씬 더 심하죠. 근데 여기서 외부에서 그런 압력들이 들어오고 수사가 막 점점 진행되고 하니까 얘네들이 KKK 얘네들이 린치가 점점 심해지고 네. 막 매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몇백 년을 해온 거야. 그리고 백인들 얘네 또 유태인들도 싫어하잖아. 그렇죠. 뭐 그런 거는 나치 이런 거 닮아 있죠. 네. 근데 독일에 흑인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지. 독일에 만약 흑인이 있었으면은 나치들 유태인보다 더 싫어했을 것 같아. 거기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가 제시 오웬스인가? 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포츠 영웅은 제시 오웬스였다면서요 육상에서. 그렇죠. 근데 히틀러가 악수를 안 하잖아. 그러고 가버려. 근데 그런 그 망령이 되살아났잖아요 이번에 미국에. 아니 노골적으로 이번에 무슨 일이냐면 무슬림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29명이 공항에서 막 대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다른 행색을 하고서 이런 망령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영화들을 만들잖아요. 그 뭐 몇 년 전에 셀마 이런 영화서부터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또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알란 파커의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알란 파커가 무슨 말을 했냐면 감독이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흑인의 인권과 그런 거를 내가 얘기하지만 여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랑 영웅은 백인이야. 사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흑인한테 공감합니까? 여기 이 두 수사관에 공감하잖아요. 지네크만이랑 윌렘 데포. 그 사람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 알란 파커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알란 파커가 하지만 난 그래도 이 정도밖에 발전 못했지만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편견과 이런 걸 부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백인인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영국 사람이잖아.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흑백 갈등이 미국처럼 심하지 않으니까 제3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흑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백인들한테 있고 그런 거 다 인정하고 나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많은 흑인 감독이나 배우들이 이런 영화들한테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어차피 니네 백인들이 우리 탄압한 것도 다른 백인이 공로를 차지하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네요. 이 영화에서 그래도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흑인도 있는데 그 꼬마아이 같은 경우. 그렇죠. 똘똘하네. 네. 아버지가 목 매달려 죽는. 죽나요? 죽을 뻔했지. 죽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숨 쉬더라. 죽진 않았어. 음악이 죽는 음악 나오던데. 아니 죽진 않았어. 장례식을 하는 게 그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아니 그 나중에 애가 끌려가지고 살기는. 숨을 살아요? 쉬어. 숨을 쉬어. 아. 살아라. 저는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죽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빨리 숨 쉬라고 걔가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숨을 쉬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건 아버지가 빨리 도망가라고 내밀쳤기 때문에 그쵸. 나머진 피해 안 보고 자기는 죽을 뻔하지만 그거 아들이 살려준 거잖아. 그 수사관들한테 이제 수사관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흑인들 접촉하잖아요. 근데 그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KKK가 밤에 가서 린치를 하죠. 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냥 아예 자고 있는데 그냥 불을 질러버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들 다 태워 죽이고 가족들 먼저 그쵸. 막 대피하라고 아들한테 그 똘똘한 아들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총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한테 린치를 또 당하고 결국 목까지 매달리죠. 그 노예 사냥꾼 후예들 아니야 그놈들이. 이 목 매달리는 장면은 우리가 본 영화 중에 아주 쌀벌한 영화 노예 12년 같은 영화가 있죠. 그렇죠. 노예 12년도 비슷한 맥락의 영화죠. 그러니까 뭐 누차 얘기하지만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물론 상업 영화 만들고 돈 벌어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네 추악한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의식 있는 감독들도 있고 쪽팔리고 좀 보여주기 싫은 거를 계속 돌아보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에 사는 많은 백인들은 이 영화 보면은 되게 나는 그런 생각 안 갖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도매금으로 매도하냐라는 말을 할 법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남부라고 해서 뭐 다 흑인들 차별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도 미시시피 버닝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반성해라. 우린 반성합니다. 어? 얼마 전에 그 트럼보 영화 나와서 그 옛날에 헐리우드 블랙리스트. 네. 그러니까 내가 칼럼에다가 그들의 약간 자기 고해라고 제이 로치가 만든 자기 고해.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가 자행했던 혹은 당했던 거에 대한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헐리우드가 자기 비판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흑백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1960년대 중반이죠. 50년 전이죠. 네.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 전에 그 퍼거슨 시에서 그 시위하는 거 봤잖아. 그 경찰들 과격하게 하대. 흑인들 그 시위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그 오샥이 이 영화의 맥락을 링컨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것 중에 나는 이 인종 간의 갈등이 역사 속에 가장 큰 어떤 갈등 구조로 잡이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인종은 결국 문화를 동반하니까 문화의 충돌은 결국 인종의 충돌일 수 있겠다. 그리고 피부 색깔의 충돌일 수 있겠다. 며칠 전에 그 우리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사진 한 장도 있는데 흑인 한 50대 되는 흑인이에요. 흑인이 아니라 일종의 그 혼혈인이지. 한 번도 내가 자리에 앉으면 내 옆자리는 다 비어 있다. 그래서 난 자리에 앉는다는 거야. 내가 앉으면 세 자리가 빈다고. 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자유로운 얘기 아니죠, 분명히. 아, 우리나라는 엄청 안자유로운 나라죠. 근데 분명한 건 이쪽 이 문제에서. 피부 색깔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여기서 나오는 그 대사 가운데는 인종의 문제는 학습되는 거라고 나오는 그렇죠. 부분도 있는데 네. 사실 그 학습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해야 하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주인공은 두 백인이라고 했는데 흑인이 아니고 이 지네크만은 이 영화에서 이 미시시피 출신이야.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장 출신은 아니지만 옆 동네 출신이야. 그래서 손튼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여기 행동 양식이나 풍습이나 인습이나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뿅점을 잘 공략을 하죠. 마지막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지네크만이 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애들 풀어 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하겠어. 막 완전히 다 공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해서 하는데 지네크만이 처음에 이 윌렘 데포한테 고백하는 그런 게 있어. 모텔에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줘요. 당나귀 얘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책감. 이 지네크만은 여기 이 사람들 마음도 잘 알고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인종 차별주의자야. 어쩔 수 없죠. 근데 자기는 그걸 자꾸 깨려고 노력하는데 그거에 발단했던 게 자기 소년 시절에 회상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흑인이 당나귀를 사서 밭을 잘 가니까 아버지가 그 당나귀를 죽였다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얘한테 얘기하면서 자기 고백 비슷하게 그걸 하면서 자기는 그거에 대한 약간 가책을 느끼면서 흑인 차별하는 백인들을 약간 응징하는 네. 그런 코드가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윌리엄 데포보다는 지네크만한테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죠? 예. 보면은 중간에 그 프랜시스 맥도먼들 약간 한테 좀 연모하면서 빠지는 그 일부러 그런 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좀 마음이 갔죠. 그래서 어, 그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남편의 범행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좀 불죠. 처음에는 계속 거짓말하고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 KKK 단 애들이 알게 돼서 다 몰려가요 집에. 그쵸. 남편을 포함해서. 남편이 아내를 엄청나게 폭행을 하죠. 그렇죠. 심하게 폭행해 네. 병원에 입원하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지네크만이 그걸 보면 이제 꼭지가 돌 거라는 걸 아니까 그렇죠. 웰럼 대포가 미리 이렇게 다 사전에 아무 얘기 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그 수단을 다 강구해 놓고 이제 데려와. 그래서 이제 지네크만이 보고 진짜 꼭지가 돌죠. 와 거기서 둘이 싸우는 장면 네. 리얼해져. 네. 따기를 맞죠. 그래서 이 상관인데 윌리엄 데포가 지네크만한테 따기를 맞습니다. 거기서 딱지를 맞고 총 꺼내고 막 총 꺼내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부하 직원이 또 있었는데 지네크만이 물어보잖아요. 저기 워드 반장이 진짜 나를 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쏠걸? Yes sir.
나 그리고 그 저기 미장원 아줌마 네. 사실은 처음에 가서 아이스티를 둘이 같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딱 떠나려고 그래 지네크만이. 근데 설탕 2스푼. 설탕 2스푼 다음에 이제 지네크만이 딱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약간 그 뒤를 딱 잡는 듯한 그 대사가 한마디가 있어요. 근데 지네크만이 손을 딱 흔들면서 싹 빠져나오지. 그래서 저 여자도 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치. 그때 딱 알죠. 아니 꽃을 가져가잖아. 그렇죠. 가져갔을 때도.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니 남자보다는 아줌마도 처음에 그 지네크만이죠. 프랜시스 맥도먼드를 보고 나서 그 두 사람 이제 이 두 수사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런 시골에 저런 여자가 있네. 저렇게 왜 여기 살지?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지네크만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사는 여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음. 어떤 삶을 산다라는 얘기를 이제 쭉 해주죠. 그러니까 이미 지네크만의 이해 정도 자체가 그 여자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해 그 선수네 선수. 네. 그리고 지네크만이 그 집에서 나올 때 그 정말 미묘한 손끝에 그치. 스킨십이 있어요. 그치. 헤어 스킨십. 맞아. 살짝 왜 맞아.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왜 건드려? 머리카락을 맞아. 기술 들어갔죠. 기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게 중에 거기 근데 머물면 안 사실은 돼. 이 기술을 써도 될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찰나 맥도날드는 이미 눈빛을 줬죠. 맥도날드 아니고요. 맥도날드는 이미 눈빛을 줬죠. 거기서 남편은- 지네크만이 꽃 꺾어가서 주고 자기 이혼하는 얘기까지 해. 맞아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 떠났다. 결혼한 적 있냐? 그게 결혼했냐라고. 여자한테 굉장히 먹히는 거예요. 여자가 나를 떠났다.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너 그거 왜 알아? 동정심을 아니, 너 잠깐. 그걸 어떻게 알아? 그 형 생각이고요. 너 어떻게 알아 그걸? 여자들이 되게 찌질해 보이지 않나요? 내가 여자를 찾다 이러지는 않고 여자가 나를 버렸다. 이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훨씬 더 동합니다. 진짜? 나는 안 해봤는데 그런 진짜?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합디다. 네, 합디다. 약간 그 동정의 어렵디까? 눈빛과 이 이건 경험에서 나온 얘기 같고요. 아무튼 이 지네크만과 윌리엄 데프가 좌충우돌 네. 이 조그만 마을에 FBI가 엄청나게 오죠. 그리고 시체 찾느라고 막 군대도 해군이 사람 엄청나게 대단하죠. 동원을 하고 음, 근데 또 그 레드넥들이 음. 다 이렇게 와가지고 걔네들 수사하고 이러는 거 다 비웃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에 그 동네 양아치들이 와서 만약에 죽었다면 죽을 짓을 한 거지 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있어. 동네 사람들 인터뷰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좀 화나요. 네, 보면. 중간 인터뷰. 근데 아주 되게 평범한 노인들이나 음.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도 음. 그들이 죽었다면 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죽었다면 죽을 짓을 했겠지 그렇지. 라는 식의 얘기를 막 그러니까 하는 그때 거죠. 당시에 어떤 인식을 잘 보여주는 그쵸, 거예요. 예. 우리가 더 헬프했잖아요. 헬프에서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당연히 저거 깜둥이들은 쟤네들은 저기서 먹고 자는 거지 당연히. 아니 그리고 거기 그 인터뷰에서 한 남자 그 아저씨의 말은 말썽을 일으키면 그렇게 되는 법이에요.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나 더 큰 충격은 그 판사의 판결이었어. 판사 예. 판사가 뭐라고 판결하냐면 너희들 잘못한 거 맞다. 근데 이 잘못에는 반드시 외부 요인이 섞여 있다. 그러면서 외적 요인을 갖고 오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떤 법리인지는 법리가 없죠. 완전히 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것은 외부 요인이 강함으로 나는 최대한 작은 형벌을 내리겠다. 집행유예 때리잖아요. 집행유예. 예. 말도 안 집행유예 나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목 매달리는 거야. 그 꼬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뭐 주 정부, 검찰, 경찰, 법원 다 한 통속인 거야. 이 관습법을 존중해 주는 거지. 저 깜둥이들은 깜둥이다. 사실 니그로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니그로라는 말을 안 합니다. 네, 잘. 하면 되게 화내죠. 그렇죠. 그 N 워드라고 하는데 니그로라는 말은 이제 안 하고 어디에 무슨 이상한 랩, 이상한 노래 같은 데나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흑인한테 니그로라고 절대 못 어우, 해요. 안 총 맞아 되죠. 총. 이제는 컬러드란 말도 안 써요. 써요? 아프로 아메리카. 컬러드란 말도 안 쓰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그렇죠. 아프로 아메리칸이나 뭐 아프로라고 하죠. 아프로. 뒤로도 아니고 아프로 아메리칸.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 니거,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두 다 니거라 그래요. 니그로라고. 그 어느 코미디 영화인가 어디 경찰 영화인가 거기서 니그로라고 쓰인 단어를 들고 할렘의 한복판에 가서 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 그 같은데. 배드 보이스였나? 저기다 저 그 말고 나쁜 저기 녀석들? 아니야 저 아니야. 다이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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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네. 2탄이요? 아니 4탄 정도 돼요. 4탄. 사탄인가? 사탄이에요. 사탄 다이아드 4. 가 되겠다.
쓰린가 폰가. 포요 그 저기 누구냐 저 사뮤엘 잭슨 나올 때. 제레미 아이언스 나오는. 제레미 아이언스는 2편인가 2편인가? 2편이죠 2편. 그런가? 아니 진짜. 뭐 하여튼 그런 섞였어. 갑자기 생각나. 사뮤엘 잭슨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으려고 어떻게 맞아. 저런 짓을 하고 있지 막 이런. 갑자기 니그로 그 할렘에서 그러고 있잖아. 예. 근데 여기서는 그 니그로란 말로 당연히 쓰죠. 예, 다른 아유. 별 부를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니그로를 그냥 발음하기 편하게 해서 니거라고 하죠. 니거. 네, 니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깜둥이 딱 이거야. 우리도 검둥이란 말 썼잖아. 어? 우리 아버지 세대는 검둥이 그랬거든. 토인 뭐 검둥이 토인이란 말. 토인이란 말 썼다 진짜. 토인. 토인이 토인이란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토인 그러면 왜 이렇게 까만 게 떠오르지? 지금 생각하면 왜 시커먼스라는 개그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아유. 그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인종차별적인. 그렇죠. 아, 우리는 뭐 주변에 흑인을 많이 볼 수 없으니까. 근데 가끔 이제 요즘은 있죠. 아유, 많이 보죠, 외국에서 이제는. 그리고 또 뭐 주한 미군의 흑인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요새는 또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존칭 써요. 흑형이라고. 흑형 뭔가 우월한 부분을 우리 흑형이라고 얘기해요. 백인은 백형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 예, 그렇진 않죠. 아, 뭔가 규정하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차별적인 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영화 얘기를 하면 시종일관 긴장감 넘치는 진혁이 게 이번에 처음 봤지. 기가 막혀요. 좋았지 영화. 저 예전에 보고 예전에 봤어? 대학교 한 1학년 때쯤 보고 진짜?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봤죠. 근데 저는 그때 그 긴장감이 지금도 그냥 계속 이 영화의 만듦새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어. 왜 그렇게 긴장감을 느꼈을 것 같아? 음악이 그렇지. 그 죽음 나오는 그 음악 그렇죠. 뭐만 이게 하면 약간 그 근데- 음악이 깔려. 근데 이거 전자음악이야. 전자음악이지. 미디랑 좀 섞었어요 리얼악기랑. 지금 이 음악이죠? 뭐 없어 이거 OST. 아무거나. 몰라. 아유. 에이 뭐 갖고 계시겠죠. 있지 뭐. 넣으면 돼. 그럼요. 음악이 지금 아니 근데 알란 파커가 이런 걸 잘한다니까. 그리고 음악을 굉장히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쩐- 효과 말고 음악, 아니 가스펠, 그러니까요. 소울, R&B. 뒤에- 마지막 그 장례식에 그 소울 넘치는 마지막 그 장례식 음악 되게 길잖아. 그 솔로 한 5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그런데 워커. 중간에 그 흑인 교회에서 예배드린 장면이 있어요. 멋있어요. 거기 이제 KKK가 이제 그 교회 린치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네. 찬송가 부르는. 네. 근데 그 찬송가 부르는 장면도 되게 은혜롭던데. 가장 탕월한 거는 린치 장면에서 그 음악 린치 장면에서 여자의 그 영가 그렇죠. 그냥 무반주로 이 R&B 스캣 같은 것들로 계속 발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스펠 그렇죠. 이런 거를 그 흑인 두들겨 맞고 그 선열이 낭자한 장면에서 그쵸. 그 아래 소울 그 음악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증폭이 되죠. 거기서 만약에 정말 앞에서 나오던 그런 긴장감 있는 음악, 투장창창창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가 나왔다면은 그냥 뭐 그랬을 텐데 오히려 거기서 그런 소울 음악 보컬이 이렇게 나오니까 더 슬프고 그렇죠. 더 안타까운 상황이고 더 폭력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보여. 저는 그래서 이거 사실 지금은 이런 장면에 이런 음악들을 쓰는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보는데 그렇죠. 이 당시 88년도에 나왔던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되게 이게 알란 파커가 그 전에 음악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 핑크 플로이드도 했고, 커미트먼트도 했고, 커미트먼트는 이거 다음인가? 페임도 했고. 그러니 이 음악을 굉장히 잘 다루는 감독이야 알란 파커. 잘해. 음악이 좋죠. 한 가지 더. 이 영화는 가위질이 그냥 아주 냉정한 가위질로. 편집이요. 응. 거기에 자막도 냉정해. 컬러 없어. 흑백 그냥 자막 하나. 그것도 더 넣어 있는 그 순간이 뭐냐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똥 넣어. 똥 빼고. 그렇죠. 뭐 효과 없어. 그냥 떡 들어갔다가 떡 빠지고. 좀 선이 굵어요. 그렇죠. 뭐 이게 잔기구가 없어. 잔기구가. 뭐 이렇게 서예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먹을 쭉 묻혀가지고 일필휘지. 쓴 것 같은 그런 촬영도 좋았죠. 촬영은 상도 받고 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88년에 뭐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스카에서는 촬영상만 받은 걸로. 아니 뭐 저는 이 영화를 옛날에 막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발표도 할 정도로 여러 번 봐가지고 나는 이 영화의 맥락을 다 알고 있다. 뭐 다시 볼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처음 앞부분만 좀 볼까 그러고 이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끝까지 다 봤어. 그리고 흠뻑 못 끊어. 끊을 수가 없어 그냥. 재밌어. 예전에는 과제 때문에 봤지만 지금은 정말 지금 무용보 때문에 봐야 돼. 무용보도 과제야. 근데 이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아, 확실히 그 이 나쁜 놈들은 진짜 나빠 보이잖아요. 그렇지. 이거 뭐 정말 악역들이 우리 그 노스바스의 추억에 걔 나오잖아. 그 나중에 다 부는 애로 나오죠. 프루이트 뭐 이 친구. 예. 그렇죠. 약간 눈 약간 불안한. 예, 맞아요. 여기서도 나오죠. 어. 오른쪽 왼쪽 계속. 여기서 걸려가지고. 저기 최 회장님이 PT 자료로 준비했을 때 음. 그때 이 지네크만의 오른손 연기를 넣었다면 아주 뭐 A 오른손 뿔뿔. 연기? 예. 오른손 기가 막힌 오른손 연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아까 나 이 영화 얘기했지만- 10번도 넘게 봤어. 예. 이 감정이 실린 오른손 기가 막히죠. 저 맥도먼드 머리 만질 때? 맥도먼드의 머리도 만지고요. 이 오른손으로 싸대기도 때리고요. 그렇지 밀려도 예.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KK 클럽을 찾아갔을 때 KK 클럽은 뭡니까? 코리아 그 KKK 시계 단의 말하는 겁니까? 사교 모임이 있는 그 술집 같은 그 거기? 예, 불법 술집을 찾아갔을 때 네. 쿠클럭스 클락의 그 걔네 아지트. 그렇죠. 거기서 약간 1대1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죠. 너 살인 저지를 수 있냐? 너 흑인 너 죽일 수 있어 했더니 고양이 목을 비트는 것보다 쉬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그놈의 거시기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비트는 제대로 잡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이 오른손에 이 감정 실린 잡히는 배우가 마이클 루커라고 네.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알아요. 그쵸. 온갖 영화의 악역을 예. 도맡아서 하는 아, 진짜. 목소리 걸걸한 그쵸. JFK에도 나오죠. 남부 사투리 잘하는. 네. 근데 거기서 알을 잡혀가지고. 잡히죠. 그 놈이 여기서 제일 행동대원. 그쵸. 행동대장 같은 역할 하죠. 예. 총질을 걔가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놈이 총 쏘고. 진짜. 그놈의 나쁜 놈. 그런 애들이 더 심하다니까 앞잡이들이 하는 짓이. 근데 이 영화의 충격점은 사실은 그 공권력 혹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권력이요? 보안관이 연루됐다는 거죠. 네, 완전히 그쵸. 주도하고 네. 모든 거를 그 싹 덮어버리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안관이 이렇게 딱 지켜보는 자리에서 데리고 가고 숙이고 그 경찰차 따라다니면서 살인하고 그게 완전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제일 나쁜 짓 하고. 우리 비슷해. 우리 요즘 또 며칠 전에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영화에서 주요한 나쁜 역은 다 검사들이 한다.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제 국민들이 이 검찰에 대한 불신 같은 게 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미국처럼 투표로 우리 교육관 뽑듯이 뽑으면 돼요 검사장을. 우리 전에 JFK 하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뽑자. 최근 그 개봉한 한국 영화 더킹도 아주 그냥 특정 검사가 생각나는. 그 왜 이번에 왜 특검에 대변인 있잖아요 특검보. 네, 특검 이규철 대변인. 그 사람 굉장히 떴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검사장 후보로 나오면 사람들 찍을 거 아니야. 그 뭐 정의가 이기는 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약간 뭐 선거용 발언인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성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 충성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외적인 정의를 세우는데 더 노력하는 검사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눈치 보지 않고. 그렇죠. 그 어떤 검사가 경제보다 정의가 우선이다란 말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정치인도 잘 못하는 얘기거든. 우리는 경제 논리 앞에서 굉장히 다 무너지는 타입이잖아. 아니, 근데 뭐 기각됐잖아요. 그건 좀 치고 봐야죠. 기각됐는데 뭐. 기각 막혔죠. 그런 거 보면 여기서 지네크만의 대사가 있어요. 그 시궁창 대사. 저 시궁창에 있는 것들이랑 싸우려면 우리도 시궁창 기어 들어가야 돼. 이 말 하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고고하게 거기서 뭐 법전에 있는 거 떠들고 이런 없이 우리도 시궁창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워드 그 팀장 월렘더포가 늘 원리 원칙 지키면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이제 또 한 번 싸운 다음에 딱이 한 대 맞고. 약한테 맞고 그럼 네 방식대로 한번 해봐. 정말 네 방식대로 하게 해주겠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함정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 맞다. 그렇게 흑인 요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시장을 납치해 시장. 면도칼 면도칼 시전. 협박을 하죠. 네. 시장을 납치하죠. 시장. 그렇죠. 대단해. 시장이 알고 있던 거라고. 시장은 다 시장이 알고 먼저 다 이 시나리오를 다 부른 거야.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함정 수사를 하고 이제 또 다른 애들 불러다가 한 명씩 KKK. FBI가 KKK가 되죠. 네, 맞아요. 야 우리 연기 잘했지? 자기 깜빡 속았을 걸. 막 이러고 있잖아. 난 그게 너무 웃겨. 이게 그 FBI 쫓아가고 이게 쿠클럭스는 도망가는데 네. 갑자기 도망가서 애들이 천천히 뛰어.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모자 벗고. 거기 총 막 쏘잖아요. 막 팡팡팡. 공포탄이었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서 결국 사건은 해결이 되는데
과연 이 문제는 해결이 됐을까? 근데 그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그 살인죄로 교사된 게 아니라 시민 무슨 죄로 법정에 세운 거라 그것도 연방법정에 세운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잡아서 60년대지만 정의를 세웠다라는 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이 약간 좀 인종차별 발언 많이 하고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고 미국은 저 나라도 우리나라도 걱정이지만 저 나라도 좀 걱정인 거. 하나 더는 우리가 봤던 영화 중에 미시시피의 얘기가 나오는 영화가 있죠. 물론 스포츠 영화인데 블라인드 사이드. 거기는 물론 스포츠 얘기긴 하지만 그 미시시피의 전통 중에 이 스포츠 관련된 부분에 여기 그 얘기 나오잖아. 흑인이 방망이 들고 백인 앞에서 흔들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는 야구밖에 없다. 없다. 그렇죠. 그 얘기도 우리 있죠. 그때 제키 로빈슨 42, 네, 42 했었잖아요. 네. 그 몇 년 안 된 거야. 그 흑인들이 옛날에 니그로 리그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흑인들만 뛰던 리그. 그쵸. 그 니그로 리그야. 그게 이제 제키 로빈슨을 필두로 메이저리그로 온 게 그렇죠. 얼마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나쁜 놈들이 보안관이랑 다 세인트루이스 야구 경기 중계 듣고 있잖아. 네. 세인트루이스 이쪽 다 남부의 야구팀들 그렇죠. 많죠.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때가 64년이고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는 8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됐어. 예, 별로 안 된 시절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오래된 영화를 오래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그러네요. 있는데 88년이 오래됐구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2016년에 살고 있는데 불과 한 20년 98년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90년 그렇죠? 그러네요. 네. 한 20여 년 전 네. 사건이에요. 90년대 그렇죠. 중반을 다루고 있는 정도인데. 응사 뭐 이런 그렇죠. 거. 응팔이나 뭐 이런 네. 거. 근데 이때 얘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컨트로버셜 할 수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다는 건 참 쉽지 않죠. 부러운 일이죠. 우리로서는.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그 그랬네요. 사람들이 예. 30년이 넘은 얘기를 영화화 했는데도 그렇게 큰 저항에 부딪혔었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좀 결은 좀 다르긴 하죠. 왜 이제 이념 문제고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니까. 사실 인권은 뭐 보편 타당한 우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편견을 깨고자 하는 건데 그것도 참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만약 이념이나 이런 거 이 잣대를 들이대 버리면 색깔, 론 이걸로 가면은 이건 정말 답이 없거든. 이 영화에서 근데 커뮤니스트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KKK단을 자기들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흑인들을 옹호하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가 예, 그거지. 그 논리를 그러니까 펴는 흑인, 유대인, 빨갱이 요거가 네. 붙어다니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그 노조하면 빨갱이고, 노조, 네. 노동운동. 네, 노동운동하면 빨갱이고, 우리는 흑인은 없으니까 뭐 또 그렇게 됐고. 야당 지지한 빨갱이. 근데 미국은 이제 이슬람 9.11 이후로는 이제 거기에 이슬람이 하나 더 붙었죠. 무슬림들. 그 증오라는 게 우리 지금 간디에서도 했지만 이거 정말 전염병 같은 것 같아요. 사랑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전파력도 그렇고 전염력이. 그래서 이렇게 비폭력으로 했던 사람들보다 폭력으로 그렇게 가는 증오심을 자극하는 그거가 너무너무 강한 힘입니다. 예.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교회들이 다 불타고 근데 이게 어떤 작용을 일으켰냐면 큰 교회는 살아남은 거야. 제일 큰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 막 몇십 리가 되더라도 큰 교회로 모이는 거죠. 거기서 목사가 그러잖아. 나 분노한다고. 여기 사랑은 없다고. 이제 사랑은 다 썼고 이제 남은 건 분노밖에 없다. 근데 이 말은 참 사랑과 증오 혹은 분노 이 세 가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말이겠구나라는 거를 그 장면에서 나는 느꼈는데. 근데 그 참고 용서하고 이러는 것보다 분노하고 화내고 싫어하고 이러는 사람이 목소리가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더 근데 전염력이 강한 것 역시 같은데. 나는 내 생각은 뭐냐면 폭력이 너무 비대해진 사회에서는 사랑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이 가는. 그러고 보니까 참 이 영화에서 지네크만이 미스터 앤더슨이네. 그렇죠. 그렇죠. 매트릭스의 미스터 앤더슨입니다. 지네크만은 참 대단한 배우 같아요. 이 사람이 1930년생인가 그래요.
지금 몇 살이야? 지금 저기 이순재 선생님보다 5살 많으시네. 아 그래? 이순재 선생님이 35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지네콘 최근에도 영화에 나오고 그래요. 완전히 지네크만 난 최고의 영화로 세면 슈퍼맨인데 사실. 슈퍼맨. 그 악역은 진짜. 아. 나는 프렌치 커넥션에서 프렌치 형사로 커넥션? 또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보면은 형사가 되게 어울리는 게 프렌치 커넥션에서 약간 좀 더티하면서 노련한 형사로 나오거든. 마약 같은 거 잡고. 그걸 프렌치 커넥션으로 오스카도 받았을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악역도 굉장히 많이 했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생각나세요? 예. 그래서 그 악역 아주 악역 뭐 좋은 역 뭐 여러 가지 역을 잘해요. 그러게요. 생긴 건 그렇게 미남은 아니잖아. 그렇죠. 약간 되게 흔한 그런가. 근데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굉장히 포스 있어서. 우리 옛날 도남동에 레코드 가게 기억나요? 현음사? 그 아저씨가 지네크 그 닮았어요. 아, 잘 살고 계시겠죠, 현음사 아저씨? 거기서 판 무지하게 샀는데 옛날에. 보고 싶어요. 저 판으로 싸대기 맞지 않으셨어요? 그 아저씨가 판 훔치다 걸렸어. LP 콜렉션이 대단했어. 그래서 이게 옛날에 테이프에 녹음해주고 그랬거든. 몇천 원 주면 그거 많이 해주셨지. 몇천 원 주면 그거 비싼데? 옛날에는- 비싼데? 비쌌어. 비싸네요. 옛날에는 진짜 무슨 MP3 없는 시절 얘기예요. 정말. 아유, 그때는 그 음악 하나 그거 다 하려면 쏠쏠하셨겠는데요? 몇천 원 라디오에서 받고. 시간 기다려서 막 녹음하고. 연습장에다가 그래서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노래 LP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은 거기다 이렇게 적어. 그 그래서 아저씨가 한 이렇게. 20곡 정도 적어서 이거 좀 녹음해 주세요. 그러면은 60분짜리 테이프에 아저씨가 쫙 녹음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빠지는 게 있어. 이건 없어. 뭐 없는 거 한두 개 있는데 그래도 훌륭하지. 그 막 들으면 너무 황홀한 기분. 네? 그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컸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건 형들하고 얘기할 때 형들의 이런 중고등학교 때 이 추억을 약간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그 음악사 레코드 가게 가서 테이프를 예약을 해놓고 그걸 했었어? 장부에다가 이름 순서대로 써놓고 제 이름 써놓고 예, 그 날짜 그러니까 가서 그게 테이프 받아오고 나중에 했던. 뭘로 발전하냐면 흔히 말하는 리어카에서 아예 그쵸? 컬렉션이 생긴 거예요. 길보드죠 길보드. 그 다음에 컬렉션이 생긴 진짜 거예요. 길보드 시절도 있었다. 그럼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MP3로 넘어가서 다 없어졌지만 예. 뭐 영화 얘기 다 끝났나 봐요. 갑자기 뭐 미친 스피? 너 오게티 할 거 있지?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 여기 완전 오게티 나오잖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 영화는 뭐 이거는 되게 유명한 오게티 있어요. 이게 80대 영화라 그 스턴트를 쓰는 게 네. 뽀록이 나는 게 맞았어요. 이제 장면을 멈춰놓고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이발소에서 나중에 지네크만이 요 나쁜 놈, 요 보안관 한번 때리지. 얘를 이렇게 면도를 해주잖아. 네. 나중에 칼로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네. 좀 베면서. 근데 이렇게 얘를 막 여기저기 집어던지잖아요. 네. 막 꽝꽝 집어던지면 막 나가 떨어지고 그때 스턴트가 나오는데 내가 왜 처음에 그랬냐면 분명히 이 보안관 얘를 집어 던졌는데 지네크만이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대머리였거든 스턴트맨이. 근데 좀 닮은 애를 했어야 되는데 지네크만 머리인 사람이 스턴트맨이었어. 그래서 내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약간 혼동했다니까. 지네크만이 왜 때리다가 맞지? 근데 알고 봤더니 스턴트맨이더라고. 그런 오게티가 있습니다. 형 그런 거 발견하니까 얘기하고 싶죠. 아니 이거는 유명한 오게티라서 아니 어찌됐건 정보 차원에서. 제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달라. 저도 충분히 형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니. 알았어. 그러면 또 해. 네. 또 해. 걔가 가발이었나 보지. 가발 벗겨져서 그냥 그런 거지. 뭐. 뭔 소리야. 그 가발 벗겨져서 아니 이럴 근데 수도 있는 스턴트맨이 거지. 그 이발소 의자에 이렇게 나가 동그래지는 장면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때 참 통쾌하죠. 본원 맞을 때는. 통쾌하죠. 난 좀 더 때렸으면 좋겠어. 심지어 얼굴을 그 보안관이 나중에 이제 혼자 남아 있는데 기절해 있잖아요. 그래 눈 감고. 너는 그런 얘기하면서 무슨 비폭력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방금. 이게 법도 주먹이 가깝다니까. 뭘 얘기야. 이게 통쾌하잖아 우리가. 통쾌하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 하나 있는데. 이거 사실 반디에 가르치면 거기서 때리면 안 되는데. 응? 그렇지. 근데 때려야 돼. 그러면서 때려야 반디에 되기보다는 가르치면 그 가서 자기 얼굴에 면도칼을 그어야죠. 그건 자해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게 간디. 그건 아니야. 그게 업그레이드 간디 버전. 아니야. 그 SNM이고 그거는. SNM이고. 때려하지 마. 근데 이건 이거잖아. 나쁜 놈일수록 극악한 힘에 의해는 막 쭈그러들잖아. 그렇죠. 약자에게 강하게 구는 놈일수록 더 강한 인간한테는 쭈그러드는 거. 그 모습 딱 보이죠. 그게 다 기회주의자들. 아주 찌질한. 아무튼 여기서 그 말은 참 울림이 있어요. 나중에 윌리엄 데포 이 반장 팀장이 우리 모두 유죄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 저 린치하고 저거를 본 놈들, 그거 시장이 죽었을 침묵한 놈들, 그쵸? 그 시장의 목면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하죠.
저거 보고도 침묵한 놈들 똑같이 유죄다. 나도 유죄다. 이 말을 하죠. 그 울림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데포의 젊고 또 이렇게 선인. 윌리엄 데포는 되게 그 악역 많이 했잖아. 울렘 데포. 응? 윌리엄 데포. 울렘? 울렘 데포. 윌리엄 데포가 울렘에 우리 가슴에 울렘에 있는 영화였습니다. 예쁜 젊은이로 나오는. 왜 바보를 놀리고 그래. 그것 또한 차별이야. 근데 윌리엄 바보를 차별하지 데포는 마세요. 진짜 많은 영화에 우리 전에 잉글리 페이션트도 나오고 플래툰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 그렇죠. 정말 악역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저기 부다페스트에도 나오고. 엄청 나오는데 여기 요때 연속으로 플래툰과 이 영화에서 좋은 역으로 잠깐 나왔죠. 플래툰에서 이 엘리아스는 참 되게 괜찮은 캐릭터였는데. 근데 참 신기한 배우예요. 괜찮은 신기하지. 캐릭터인데 기억엔 나쁘게 남아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악역을 너무 많이 악역을 했고.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 그리고 신기한 나왔을 때 악역 나올 때마다 너무 셌거든. 이 구강 구조도 약간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악한 역을 하면 진짜 악해 보여. 최근에 나온 건 고블린. 그거 그러니까요. 원래대로 예, 나왔죠. 그거. 스파이더맨. 플래툰으로 근데 오스카는 못 받았어요. 그죠? 플래툰으로 후보에는 올랐는데 못 받았죠. 알란 파커는 요즘은 영화를 안 만드시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마지막에 그 데이빗 게일의 인생이라고 케빈 스페이시, 예. 케이트 윈슬렛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영화 나는 되게 괜찮게 봤는데 그 영화가 평단에서 아주 이렇게 쌍욕을 얻어먹었어. 뭐 괜찮았는데 그걸로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알란 파커가 하도 특히 그 로저 에버트 같은 사람 있잖아. 이 로저 에버트가 완전히 저기 깠어요? 또 빙신 같다 뭐 이런 뭐 셀리 뭐 이래서 그 뒤로 영화를 안 만드시는 것 같아.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사정이 있겠으나 뭐 알란 파커 영화를 계속 봤으면 하는 나 같은 팬이 있다라는 거 한국에도. 예, 근데 뭐 우리 미시시피 버닝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도 추악하고 창피한 역사지만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 예, 그쵸. 불과 20년 지나서 이런 영화를 만들잖아요. 예. 사건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표현돼요. 예, 진짜. 우리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 우리 지금 뭐 월간지나 뭐 지금 TV 가십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무슨 짓을 했다. 그렇죠. 지금 와서 약간 다큐 형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영화 만들려고 그러면 막 그 찍어내고 뭐 그래도 블랙리스트 해야겠죠. 만들어 찍어내는 거를 영화로 만들어야 돼. 최근에 비슷한 지원 영화들이 좀 있지 않나 끊고. 우리한테도 뭐 부러진 화살이라든지 있었죠. 이런 영화들은 네. 물론 이제 한 편에 있는 얘기긴 하겠지만 그게 계속 안 나온다는 게 좀 그러네. 네, 그렇게 계속 나올 거 예, 이제 확 예, 또 나와야죠. 나와야죠. 예, 이게 반복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자꾸 해야죠. 그럼요. 예, 근데 영화로 이런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럼요. 또 일반인들한테 쉽게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으니까. 영화가 또 표현의 네. 자유가 TV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영화는. 그러니까 만들고 독립적으로 개봉하고 예. 하면 될 것 또 같아요. 어느 분이 또 기획 중이겠죠. 최근에 소스들도 많이 생겼으니 다양한 소스로 다양하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시시피 버닝. 나는 공포 영화인 줄 알았다는 영화였고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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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